안녕하세요.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단계별로 업무를 보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성 업무들이 이러한 성격을 많이 띠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작업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홈페이지 내에 호스팅이라던가 홈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들어가는 컨텐츠들, 사이트 맵,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단계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죠. 사실 제가 홈페이지를 예로 들었지만 홈페이지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은 업무 자체에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 구조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계별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노션 템플릿을 하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템플릿은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노션 템플릿 화면 보면서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오늘 소개드릴 노션 단계별 업무 관리 태스크 보드입니다. 제 상단에는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회사 또는 팀 공지사항이나 기억해줄 리스트를 작성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옆에는 여러가지 버튼을 만들어서 노션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본 정보, 기본 세션 공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향후 보여드릴 업무와 릴레이션 될 요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원 파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이 이름 정리 페이지는 이 이름 정리, 그러니까 제목 속성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서명, 그리고 이름, 그리고 직급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여기 있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업무 요청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타 부서에서 업무를 요청할 때 기입하면 되는 이 양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응답 쪽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업무 준비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내용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후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공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입니다. 자, 이 자료실 공간은 고정 자료와 프로젝트 자료, 이렇게 두 가지 탭을 구성해 놨어요. 고정 자료에는 당연히 우리가 고정적으로 많이 쓰는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 로고 파일이라든가 혹은 사업자 등록증, 이런 자료들을 고정 자료로 기입을 해 놓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기본은 고정 자료로 세팅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자료는 뭐냐,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소개드릴 공간은 협력사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당연히 내 브랜드, 내 업무와 관련된 외부 업체를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나씩 기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는 업무 요청서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업무 요청서를 작성을 했고 제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서가 작성이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된 업무, 요청서가 작성된 업무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업무 준비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해줄 겁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신규 페이지가 생성된 것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요청자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업무를 요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자동화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작성을 해주시고 파라도 프로젝트로, 그리고 상위 업무, 중간 업무, 하위 업무,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하나가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이건 배정 전입니다. 옆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담당자 배정이라고 있어요. 이 담당자 배정을 우리는 아까 했던 홍길동 과장님한테 업무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배정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에 신제품 사진 촬영이라고 하는 메인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위 업무 생성을 눌러주시면 하위 업무 유지 옵션과 중간 업무 변경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 업무는 2단계 업무를 의미하고요. 하위 업무 유지는 3단계 업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촬영 중 레퍼런스 수집이라고 하는 중간 업무가 있고, 이 레퍼런스 수집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핀터레스트를 찾는 업무와 인스타에서 레퍼런스를 찾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업무를 총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동화가 살짝 늦었는데 이 자동화 만들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업무 이름이라고 하는 요 속성, 이 속성을 수정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상위 업무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딸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반영을 시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작을 한 이유는 단순히 이 하위 업무 내지는 중간 업무에 있는 업무들의 상위 업무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상위 업무가 무엇인지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쭉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위 업무들이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퍼센테이지로 뜨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률 바를 통해서 손쉽게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카이브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아카이브로 바뀐 이유는 업무 진행 상태를 완료, 보류, 중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역시도 자동화를 통해서 파라 속성을 아카이브로 변경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딴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자료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실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 추가라고 해서 여기에 뭐 첨부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 페이지 내부에서 이제 파일을 넣으셔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할당된 자료들만 보여지도록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이 자료실의 프로젝트 자료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에어리어 업무 그러니까 주간 리포트와 같은 업무들이 정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업무들 역시 상위 업무와 하위 업무 뎁스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과업 세션을 보도록 하죠. 이 오늘의 과업 세션은 오늘 해야 될 업무들을 따로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위 업무는 보여지지 않고요. 중간 업무와 하위 업무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업무 및 남은 시간 요 상태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업무 시간 기준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18시니까 18시를 기준으로 잔여 시간이 나오도록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이 템플릿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기능이라든가 뭐 디테일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 템플릿은 제 기준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 정도 범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지만 디테일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뭐 추가를 더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무래도 사용을 해보시면서 필요하지 않은 속성이나 자동화 기능은 제거하거나 수정,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 내용 중에 템플릿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당 템플릿 번호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템플릿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템플릿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순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